안녕하세요. 이 와글와글 세상TV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명섭입니다. 오늘 또 우리 현대해양 편집국장을 맡고 계신 박종명 국장님을 모시고 수산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 어장도 지금 자꾸 줄고 있고, 네. 거기다 기후 변화로 또 어장도 이 변하고 있고, 네. 줄면서 어장이 또 변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어업의 생산 수단이 뭐 어선원과 어선, 그죠? 어장 이 세 개가 있어야 수산업이 뭐 잡는 어업을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데, 이 해운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운의 경우에는 뭐 감축해라 하는 건 내가 여기까지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수산 쪽에서는 오래전에 감축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원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 감축하면서 그 배들을 누가 제가 아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뭐 이렇게 중개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만은, 감축 사업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이런 취재를 하시면서 혹시 뭐 좀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감축 사업을 지금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잖아요. 해양수산에 관한 정책을 맡아서 하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지금 해양수산부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감축 사업을 이렇게 주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감축 사업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어선이 너무 많다. 우리 어장은 좁은데 거기에 비해서 어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산자원 고갈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선을 줄여야 된다. 어선을 줄이는 정책이 바로 감축 정책인데, 그런 배경으로 해서 계속 이제 어선을 줄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어선을 줄이면은 어선이라는 것이 생산 수단이잖아요. 네. 생산 수단인데, 생산 수단을 줄인다는 것은 어민들한테는 업을 버리고 업을 하지 말고 전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이제 다른 업으로 전향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후에 이 어업 현장 혹은 어촌을 떠나서 이분들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또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떠난 다음에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해외 수입이 늘어날 테고, 해외 수입이 늘면은 또 우리가 소비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또 이제 소비자가 이제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인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 하는 어업인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거든요. 마치 우리 해양수산부가 물고기 복지부 같다라는 이런 오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사실은 우리 어촌과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좋은 단백질을, 우리 동물성 단백질을 수산물에서 우리 국민들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 식량 산업으로서 혹은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어민들에 대한 그런 보호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일반 개인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이게 밥상에 올라올 수 있고, 우리가 또 즐겨 먹을 수 있고, 언제라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단백질, 고급 식품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펴면 좋겠는데, 단순히 수산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에 포커스가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감축이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연도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일정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피자집이 너무 많다, 혹은 어떤 지역에 가면 또 치킨집이 너무 많다 하면
자율 갱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거나 이렇게 그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 이 수산업에 한해서는 너무 정부 주도로 관 주도로 이렇게 감척을 해라 배를 없애라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이건 생산 수단을 없애다 보니까 너무 우리 생산량을 줄이는 그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그래서 수입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해운 산업에 일찍이 그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 해운의 경우에 오늘 그 2022년 11월 9일인데 그 요 몇 달 전에만 하더라도 해상 운임이 굉장히 폭증을 했는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지난 3월에 비해 가지고 해상 운임이 지금 폭락해 가지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그 해운 선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선사들은 정부에서 너 배 감축해라. 지금 이제 운임이 팍 떨어졌으니까 지금 물동량이 줄고 선복 공급량이 늘었으니까 정부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자율적으로 업체에서 세계적인 선사들은 선박의 속도를 일단 줄이기도 합니다. 스피드를 줄인다. 선박의 속도를 줄인다. 아니면은 또 이 선박을 폐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스크랩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레이업을 합니다. 개선을 합니다. 묶어둡니다. 물론 개선을 하더라도 선박의 그 관리, 운영 관련된 비용은 들어가죠. 그런 쪽을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쪽에서 바다와 선원과 그 다음에 선박 이 세 개가 토지, 자본, 그 다음에 노동 그 생산 요소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이 어업이나 해운업이나 거의 같은데 물론 대상은 틀리다는 것. 그렇지만은 선박이라고 하는 게 둘 다 생산 수단인데 이쪽은 이렇게 기업에서 거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준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게 비롯되었을까? 물론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 그 사례를 보고 따라서 했겠죠. 우리 그렇죠. 뭐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거 있었어도 과연 적합한 것이었는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게 되고 그러면은 과연 외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해야 되고 먼 거리에서 잡아오는 것이 아무래도 식품의 안전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좀 뭔가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참 딜레마겠구나. 정책 당국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감축에 대해서도 좀 어민들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 이슈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 뭐 저물이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느꼈습니다만은 국장님께서 느꼈었겠죠. 우리의 경우에 특히 산업에 있어서도 비중이 작다는 것도 있지만은 수산 분야의 그 사회가 쪽의 그 전문가가 너무 지금 적지 않느냐 이런 쪽의 그 전문가 양성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산 분야의 학교가 옛날 통영 수준에서 경상대학교, 그 다음에 군산 수준이 군산 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 수대, 부경대, 여기 말고는 이 수산 분야의 사회과학적인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연구가들이 나오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좀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배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타겟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예, 사실은 이쪽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수산업에 종사하는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경제 발전을 한참 해야 될 시기, 할 시기, 이때는 원양업이라 해가지고 그 공해상에 나가서 먼 바닷가에 그 남의 나라 혹은 그 공해상까지 나가서 그 조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해서 외화 가동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외화 획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할 당시만 해도 우리 수산업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뭐 파도 광부나 파도 간호사 이런 분들이 뭐 희생을 많이 했고 그 외화를 많이 벌여왔지만 그분들보다도 이렇게 더 많은 그 외화를 벌이는 것이 우리 원양어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근의 어업뿐만 아니라 원양어업까지 합쳐서 굉장히 그 전성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뭐 농업이 이제 그 사그라지 농업의 그 새가 사그라지는 것처럼 그 수산업의 새도 이게 사그라졌고 그 종사자도 줄고 그다음에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자원 관리 혹은 뭐 그 자원 모호 혹은 뭐 지속 가능 수산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 감책이라든가 이런 그 상대적으로 종사자들이 줄어드는 그런 그 정책을 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고 또 지금은 굉장히 그 3D 이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일하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는 자연히 없는 거고 특히나 또 그 종사자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도 시들해지는 거고 예전에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동원산업을 일구었던 그 김재철 그 동원그룹 지금의 그 명예회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뭐 최고의 학부라고 칭하는 그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또 거기서 서울대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지금 부경대학교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부산 수산대학을 가셨거든요. 그 부산 수산대학을 가셔가지고 뭐 수산업에 미래가 있다 해가지고 뭐 원양업 기업을 일구시고 지금의 동원그룹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육성을 하셨는데 그런 그 선구자, 선지자 이런 분들이 그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그 산업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고 그다음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또 인식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업종이다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인력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선원 외국인 인력을 이제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또 너무 현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또 이게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조업 평상시에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조업 나가기 직전에 보이콧하는 경우에 있어 못 나가겠다. 급여도 올려달라. 뭐 수당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조업 못 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 뭐 보이콧도 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우리 뭐 수산계 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양과학고나 이런 그런 고등학교도 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부경대학교를 비롯한 그런 수산계 대학도 있고 하지만은 또 그나마 좀 국립대는 나은데 지방에 또 이게 뭐 우리 벚꽃 엔딩을 하잖아요. 지방 사립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부터 멀리 있는 그런 사립대가 이제 뭐 굉장히 존폐 위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벚꽃 엔딩을 하는데 이 산업 자체가 각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없고 근데 뭐 또 수산계 고등학교나 수산계 뭐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확률 이것들이 굉장히 좀 적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전문가가 적게 마련했는데 진짜 특단의 대책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뭐 김치는 우리 생필품으로 해서 꼭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김치 안 먹으면 어떤 집에 가서는 이렇게 뭐 혼이 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뭐 맞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김치 꼭 먹어야 된다 혹은 하는 것처럼 생선도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고 초등학교 때에서 해양교육 그다음에 수산업 교육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바다와 가까워지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면은 더 우리 바다나 해양 그다음에 해양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좀 더 친근하고 뭐 어렵기만 하고 또 더럽기만 하고 또 이렇게 나쁜 3D가 아니다. 얼마든지 진출 가능하고 진출했을 때 효과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좀 어릴 때부터 배워지면은 또 전문가도 많이
깨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예. 해봅니다. 저는 수산물 이거는 우리 시푸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매일은 안 먹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국민들이 다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죠. 수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있어가지고 아주 비중이 약하고, 그리고 또 뭐 수출이라는 수입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서 약하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도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 뭐 예를 들어 고등어 값이 올랐다든지, 그렇죠. 갑자기 과메기가 잘 못 먹는다든지, 예? 전어를 또 잘 못 먹는다 하게 되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예컨대 뭐 지금 해상운송, 항만 이쪽으로 해가지고 무슨 큰 이슈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더 국가 경제에 더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수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그쪽 분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사실은 생각이, 그쪽 분야가 많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중간하게 공부하느니 수산 분야 쪽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어떤 게 아니라 유도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해양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요 근래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해양수산 관련된 공공기관 내지는 책임 운영기관 이런 데 들어가서 쭉 이래 보다 보니까 딱 한 군데 기장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안에 있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채용과 관련해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들이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 맞춤형 해양수산 교육을 중고등학교 학생교에서 요구하면은 가서 강의를 해준다 하는 걸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입시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은 있지만은 뭔가 더 호기심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죠. 호기심을 한창 가지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이 수산물에 대한 영양가라든지, 그 다음에 돌고래라든지 이러한 희귀한 동물이라든지 해양 수중 동물 이런 것을 좀 더 가깝게 제공하면서 애들이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친하고, 그리고 바다는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다가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 그 바다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것을 좀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해양 교육 관련된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해양수산 홈페이지 들어가도 어린이를 위한 동영상 사이트가 있는 걸 내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까? 난 그걸 보고, 야, 취지는 참 좋은데, 뭔가 이렇게 애들이 다가가는, 애들은 또 수업을 하더라도 45분 수업이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뭔가 또 재밌게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특히 내륙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해양 마인드를, 해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도입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한번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해가지고 또 해주실 말씀. 저는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이, 옛날부터 제가 뭔 생각했냐니까, 수산정책은 수산을 관련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어느 쪽을 이때까지 치중했냐니까 생산자 위주로 수산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훨씬 더 사람들 수로 볼 때는 많지 않느냐. 먹는 고등어, 생선 이런 먹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는 수산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좀 더 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그 기본이 수산 정책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산 정책. 저는 수산물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수산물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그 정책,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적절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게 되면은 좀 밀접한 간격을 두지 않고, 조금 전에 감측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감측도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앞으로 자자손손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감측을 했지만은, 이것이 또 보게 되면은 당장 뭐 단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이 차이도 있겠는데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점을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 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전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부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해양수산부라는 것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 위주의 그런 정책을 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비자를 전혀 이제 등한히 사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이런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소비자는 값싼 수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는 생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생산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이런 수산물 소비 촉진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몇 퍼센트 이상 할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한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가깝게는 우리 생산자, 좀 더 크게 넓게 보면은 이제 소비자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우리 생산자 위주로 이렇게 해서는 또 간혹 가다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생산자만 위하다 보면 소비자가 좀 비싼 가격에 수산물 구입한다든가, 또 이제 바다나 이렇게 어장과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둘 다 보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단기 프로젝트도 있고 중장기 프로젝트도 있고 중장기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깝게는 우리 생산자 위주로 이제 정책을 편다 할더라도, 크게 봐서는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제 정책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책 입안자나 해수 관계자들 분께서 이렇게 정책을 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지금도 소비자를 전혀 생각하지는 않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외부의 우리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전달됩니다. 환경운동가들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분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좌우를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자원고갈이 우려가 되니까 감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정책들이 사실 녹아 있어요. 녹아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장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가깝게는 생산자, 또 더 크게 멀리는 이제 소비자까지 포괄을 하는 그런 수산 정책, 해양수산부가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제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해양수산부 산하에 위원회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보니까 소금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해운 쪽에 보면은 과거에 해운업자들과 하주들 간의 상생해가지고 얼마나 자주 언론에도 나오고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고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 수산물 소비단체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 생산자 수협이라든지 수협이 생산자 단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주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찍이 보면은 이런 수산 분야의 전문지가 가지게 1969년에 이렇게 예. 창간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1983, 4년경에 수산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현대해양이라고 하는 잡지를 펴보고, 야, 이런 잡지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접했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54년, 3, 4년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현대해양과 같은 이런 수산 전문지는 100년 이상의 그런 그 역사를 가진 전문지로서의 위치를 계속 꿋꿋하게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특히 양식 분야에도 과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양식경영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구입하려고 또 그걸 찾아보니까, 그 월간지는 몇 월 호만 딱 좋은 기사가 있어요. 그걸 사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2022년 11월 호의 한 호를 사고 싶다고 하면은 그걸 포함해가지고 12달치를 사야 돼요. 예? 이야, 그래서 내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거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구나, 여기는. 어떻게 책 제목이, 잡지 제목이 양식경영이에요. 야, 뭐, 목차 소개한 걸 보니까 내가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왜 한국에서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야, 이걸 이렇게 새롭게 다룰 수 있느냐. 제목을 보고 설레는 그런 걸 보고, 우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수산 분야의 전문가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 또 생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한데 어떻게 그런 전문지를 사가 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그 정책 당국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시키고, 그다음 국민들에게도 우리 수산의 중요성도 알리고, 그러면서 또 이 국민들이 수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 바다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현대해양이라고 하는 이 수산 전문 잡지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 내주시고요. 예. 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